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교수님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 교수님은 중국어 교수님이신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셔.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셨대.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겠지. 지금은 중국 여행하는 게 쉽지만 92년 한중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중국은 그 당시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자기와 뜻이 맞는 몇몇과 모여 작당을 했대. 한국에서 바로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로, 그 이후에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대. 혹시라도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하는 건데, 교수님께서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어.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순수한 의도로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동남아에서 벌써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였어서 상당히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꽤나 문제가 됐었나 봐.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일본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세워.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은 비교적 수월했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을 믿고 일본으로 가셨대. 그런데 거기서도 입국 심사가 탈락하고 만 거야. 지금껏 쓴 돈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우린 다 망했어 이러고 계셨는데, 제일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대. 그 제일동포 분은 일본과 동남아 쪽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 같은 걸 했나봐. 그쪽 관리들이 엄청 섞여 있어서 밀반임인데도 적당히 뇌물만 좀 찔러주면 장사꾼 서넛은 그냥 눈 감아준다는 거야. 당연히 미래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단방에 오케이를 하면서 따라갔다고 하시더라.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도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당시 중국 상황이 좋지 못했는지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일본까지 갔다 동남아까지 간 것도 얼만데. 이젠 정말 악에 바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고 하는 브로커를 만났어.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 이랬대. 우린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나 중국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거기가 무슨 지방이랬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었고, 워낙 외진 곳이라 중국 공안도 잘 찾아오지 않는 곳이래. 그래서 밀입국하기에는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돼.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 가전제품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다들 알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제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하지만 잘 사는 상류층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모은 것을 즐겼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됐나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라갔고, 그런데 같이 다닌 지 한 4일쯤 되었을 때 정말로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알게 됐대. 그건 마약이었어.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던 거지. 혹시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 알고 있어?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바로 사형을 내리던 시기였어.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이 브로커와 함께 다니는 것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만약 잘못 걸려서 공안에 발각이라도 되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즉시 사형을 받을 뿐더러 그 브로커라는 사람 총도 가지고 있었거든. 만약 실수로 눈치챈 모습이라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사람과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결국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어.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니고 해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는 틈을 타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로만 가득 차서 진짜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 수 없는 숲속이었어.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오지밀림이 그리 쉬운 곳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하고 강 근처엔 보통 마을이 있으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 생각을 했대.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는 처지에 있었지.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민물가재가 있어서 그럭저럭 배를 채울 수는 있었대. 하지만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 강 자체에 애초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 있어서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대. 그래서 그 지저분한 물을 끓여 먹어야 하기에 중국의 차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야. 어쨌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일단 목이 타들어가니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근처의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대. 급기야 잦은 설사로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헤매지 한 3-4일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교수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뭐 무서운 거라도 본 듯이 경기를 치며 도망치더래. 그런 상황에 교수님께선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대.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사라지듯 숨은 거야. 그걸 마침 발견해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촌락이 있었대. 그런데 그 마을이 엄청나게 노후화된 시골 같았대. 황토벽에 지붕도 초가집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놀라서 고함을 치면서 달려오니까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우르르 몰려나왔나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저 사람이 있다는 것에만 반가워서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대. 교수님은 처음에는 식인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셨대. 그런데 이대로 굶어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사정을 한 거지. 교수님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알고 계셨어. 그런데 알고 있는 중국어를 표준어도 쓰고 방언도 써보고 그것들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몸짓으로 힘들어 죽겠다, 물 좀 달라 식으로 대강하니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더니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의 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대. 하지만 이 사람의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 분명 중국어 같긴 한데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찌뿌어 지화어 지우, 배고프다고 징징거려도 찌뿌어 지화어 지우, 여기가 어디냐고 아는 중국어를 다 말해보아도 찌뿌어 지화어 지우, 이 말만 계속하는 거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해서 그러고 있는데 번뜩 어떤 생각이나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내셨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을 테니까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워낙 중국이 넓어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로 통하곤 했대. 그 노인은 메모장과 볼펜을 신기한 듯 둘러보더니 막 글을 쓰기 시작했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도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었대. 한 몇 시간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양쪽 다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지.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조금 이상한 점이 보였대. 일단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진짜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게다가 남자고 여자고 털이 수북해서 멀리서 보면 원숭이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대.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다시 학구열이 불타오른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뭐라도 보려고 돌아다니곤 했대.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특히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동요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대. 나중에 이 언어가 어떤 건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되었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르는 거야. 그리고는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면 여기서 살아라,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었대. 잘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오지에 있는 마을에서는 전부 이웃과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았나봐.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대강 몸짓으로 설명을 했지. 그런데 둘째 부인으로 내 딸을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말을 하더래. 강압적인 분위기에 교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촌장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간다, 안 그러면 죽는다 는 식으로 험악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 교수님은 겨우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여기서 또 죽는 건가 싶어서 다시 친구분들과 작전을 짰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밭일에 나간 틈을 타 또 다시 밀림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먹을 걸 좀 챙겨왔기에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진 않았고, 그리고 한 며칠간 밀림을 헤매고 있는데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 그들에게 사정을 하며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우리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기억은 젊었을 적 죽을 뻔했던 기억으로만 남았지. 중국 소수민족에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도 있고, 만약 거절하게 되면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칼부림이 나는 일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학자 활동을 하시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가셨대. 물론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드디어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문물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됐지.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중국 대학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자료, 뭐 예를 들면 그들의 언어 같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나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다 하고 연구회장에게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 물론 교수는 처음 듣는 언어에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말이야. 그런데 중국 교수마저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가 여기저기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대. 그중 한 교수가 심각하게 그 글을 읽더니 이런 것들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교수님은 그냥 제가 젊을 때 치기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가게 된 곳의 언어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저 그런 소수민족의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멸망한 진나라 시대에서도 좀 외곽 쪽의 언어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번역해본 바에 의하면 그 촌장이 썼던 메모장에는 그 먼 옛날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이제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이제 다 쌓아졌습니까? 라고 빽빽하게
다급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각계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서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전해진다고 하더라.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가?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과 전쟁이 무서워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 마치 원시인처럼 모든 문물과의 교류를 끊고 마치 원숭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그들은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계속 구시대의 교육을 받으며 아직도 진나라 시대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진나라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심지어는 불로장생 중이라 자신들이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대. 알겠지만 만리장성 부역은 엄청 고된 일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들은 진나라가 멸망한 뒤 몇천 년이나 아직 피해 숨어 살고 있는 거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교수님께서는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는데 거기서 만주어와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나 봐. 만주어는 지금도 쓰는 사람이 없어서 곧 없어질 언어라고 생각되는 언어야.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만주어에 대해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는 거야. 그때 마을에서 들었던 그 노동요였던 거지. 그런데 그 가사가 만주어였던 거야. 그 노래의 뜻을 대강 해석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할머니께 그 노래는 어디서 들으셨냐고 여쭈어봤는데 할머니께서도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배운 노래라며 중국인 노래인데 가사만 만주어라고 굉장히 오래된 노래라며 말씀하시며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대.